안녕하세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내일이 휴일이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술을 좀 드시고 있으시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비트코인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이번 시장에 가장 큰 내러티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올해 가장 주요 내러티브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 레이어 2였던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올해 초에 많은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 솔루션이 도대체 뭐냐? 대부분의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생존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었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가 넘는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목을 좀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마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스택스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운더 문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서구권에서도 오랫동안 이 스택스를 개발해왔고, 어떻게 보면 스택스의 얼굴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택스가 이제 2023년도에 리브랜딩을 좀 했습니다. 그 브랜딩을 잡았던 건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 레이어 2다 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있고 그 다음 베이스 체인인 이더리움이 있는데, 자신들이 만든 레이어 2에서 거래를 일으키고 거기서 일어난 거래 내역들을 압축해가지고 베이스 체인인 이더리움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사람들이 많고 가스비도 올라가고 속도도 느려지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만들었던 게 이더리움 레이어 2고,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발생한 거래들을 검증을 해가지고 이더리움에 올리는 거니까 신뢰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비탈릭이 레이어 2 중에서도 이제 스테이지 2가 넘지 않은 이제 코인을 언급하지 않겠다, 다음 년도부터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더리움 레이어 2 자체는 핵심 기술은 뭐냐면, 언제든지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더리움 베이스 체인에서 강제 출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강제 출금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이제 구현된 레이어 2들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이런 완벽한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구현한 것들만 이제 언급하겠다고 이제 비탈릭이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더리움 레이어 2 자체는 이제 거래를 이더리움 밖에서 처리해서 이더리움에 올린다. 근데 이 올리는 게 결국 베이스 체인과 레이어 2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이제 언제든지 레이어 2가 위험했을 때 고객들의 자산을 강제 출금해가지고 안정성을 사실 유지한다가 사실 핵심인데,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구현하겠다고 이제 스택스가 얘기했던 거죠. 근데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이어 2라고 하는 용어를 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 결국 비트코인 레이어 2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느리고 많은 이제 거래량을 이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자신들의 레이어에서 처리해서 관련성 있는 정보들을 비트코인 베이스 체인에 올리면 이더리움의 레이어 2와 이제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스택스가 1위 브랜딩을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뭔가 개발을 해보자 라고 하는 관심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100% 중에서 40%가 비트코인 레이어 2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술 개발에 좀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개발자들이 도대체 이더리움도 있고 다른 체인들도 많은데 굳이 비트코인 레이어 2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쟁글에서 발간한 이제 보고서입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어서 가져와 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가 가장 큰 온체인 자본 시장이에요.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큰 마켓캡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글을 썼던 시점이 있으니까 이제 1700조 원이 달하는 이 비트코인의 이 자본을 1%라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쪽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에서 개발을 했어도 큰 가치를 받는데, 비트코인에서 만약 개발을 한다면 얼마나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상상이 되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이 비트코인 레이어 2 혹은 비트코인 생태계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한 바람은 이제 개발자들한테 이제 불었지만,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제 고래들이 최근에 기회비용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고 자기네들이 축적하고 있으면 비트코인은 서플라이가 결국 한정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또 가치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급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시총이 커지고 금액에 비해서 이제 시총은 낮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본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 폭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 있는 이 마이너들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팔기는 싫어. 근데 이거를 갖고 돈은 벌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꽤나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비트코인 레이어 2나 비트코인 생태계, 일드마켓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일드마켓을 이제 개발해서 고래들을 유치해가지고 이제 큰 가치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레이어 2 비트코인 생태계에 꽤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노력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좀 날짜를 한번 찍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도 11월 달부터라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OKX 벤처스와 ABCDE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은 중국에서 꽤나 유명한 이제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 ABCDE는 이 후오비라고 하는 좀 컸던 이제 거래소였죠. 지금은 조금 영향력이 좀 떨어졌지만 그 후오비 출신이 만든 벤처 캐피탈이에요. 근데 OKX와 이제 ABCD가 이제 2023년도 이제 11월 달에 비트코인 해커 캠프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여러 개발자들한테 너네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생태계에 어떤 DApp들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또 그게 만약에 타당하다고 하면 자신들이 자본을 좀 밀어다 주겠다, 즉 투자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이제 아이디어 톤이 열렸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제 화면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꽤나 많은 비트코인 레이어 2와 비트코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쏟아지게 된 거죠.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멀린도 있고 비트레이어도 있고 유니사도 있고 뭐 비스케어도 있는데, 뭐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작년에 OKX와 이 자금으로 사실 빌딩을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실 짧잖아요.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잠재력,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밸류에이션, 가치를 올리면서 자금을 좀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트코인 레이어 2의 시작은 문입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여기에 자본을 많이 쏟기 시작했던 거는 중화권 자본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더리움 레이어 2와 이제 방식은 똑같습니다. 롤업이라는 이제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자체는 자신들이 만든 레이어 2에서 이제 거래를 일으키고 거래를 압축해갖고 거래 내역을 베이스 체인인 이더리움에 이제 올리는 건데, 그때 올릴 때 사용되는 이제 기술이 바로 롤업입니다. 그 소매를 이렇게 걷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말아서 올리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거래 내역들을 이제 압축해갖고 잘 정리해갖고 베이스 체인에 올린다. 그래서 비트코인 레이어 2도 이 개념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이 롤업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에다가 이제 거래 내역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프루프를 비트코인 위에다 올린다.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하고 좀 다른 점은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 비트코인 자체에서 어떤 검증을 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 베이스 체인에서 이 비트코인 레이어 2 이제 강제 출금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을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더리움의 레이어 2하고는 기능적으로는 다르나 컨셉적으로는 이제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의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비트코인 자체를 그냥 데이터 어벨러빌리티, 즉 그 정보를 잘 모아서 그냥 올리는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좀 완벽하진 않다, 굉장히 초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속도입니다. 사실 그 이더리움 레이어 2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롤업 기술도 요즘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뭐 GK 롤업도 있고 오티미스틱 롤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쓰이긴 하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이런 어떤
어떤 DA로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빠르게 올릴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은 많은 데이터들을 구조적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느리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것 때문이냐면 화면에 보이시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원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당 최대 이론적으로 4MB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한 2MB 정도 이제 저장할 수 있는데, 결국 많은 정보를 이제 올릴 수가 없는 블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DA로 쓰기도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고질적인 이제 구조적인 이제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재밌었던 실험적인 건 뭐냐면, 이제 갤럭시라고 하는 곳에서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했어요. 이 시나리오 분석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더리움 레이어 2처럼 만약에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충분히 커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지속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의문을 좀 던졌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이제 발생한 거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GK 롤업을 활용한 레이어 2들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제 게더링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제 거래가 날마다 일어났는지를 이제 추적한 겁니다. 이 데이터를 비트코인에 이제 적용을 시켜본 거죠. 만약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발생한 규모만큼 거래가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발생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이 친구들이 시나리오 분석을 했어요. 시나리오 분석에서 이제 주요 이제 가정은 뭐였냐면, 비트코인 레이어 2 롤업이 이더리움 수준으로 확장이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 거래가 매 시간마다 세트된다. 즉 베이스 체인에 이제 정보가 올라간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이제 정보를 쏜다는 얘기예요. 매 6블록이나 8블록, 그다음에 한 달에 730블록 최대로 정보를 올린다라는 가정을 했고, 그거에 따른 비트코인 거래 비용이 만약에 V바이트가 10사트, 20사트, 50사트, 즉 트랜잭션 수수료가 10, 20, 50일 때 그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얼마를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지 이제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근데 현재는 100개가 넘는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있는데, 한 단 2개 정도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이것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화면에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입니다. 기존의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한 200만 개 정도가 이제 한 달 동안 트랜잭션이 발생됐다고 해요. 근데 그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제 블록에 올려야 될 어떤 데이터를 이제 계산했고, 그거에 따른 이제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만약에 거래 비용 자체가 10사트다라고 하면은 사실 5만 달러 정도가 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50사트까지 거래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만 달러가 넘어가는 수수료를 비트코인 네트워크한테 이제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지불해야 될 이 비용 자체를 비트코인 레이어 2를 사용한 사람들끼리 이제 안분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나눠서 엠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엠빵을 하게 되면은 이 금액 자체가 한 1불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해요. 얼핏 이거 들어보면은 괜찮은데 1불 내고 나 비트코인 레이어 2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 레이어 2가 활성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드냐면, 이번 연도에는 이제 룬이 굉장히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핫했었잖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발생된 거래 수수료가 얼만지 한번 보면은 한 거래를 처리하는데 250사트를 지불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적용을 하면 동일한 어떤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지불해야 될 양 자체가 이게 50을 가정한 거잖아요. 그럼 5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200만 달러가 아니라 5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유저들이 한 거래당 이제 보내야 될 수수료 자체도 5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 비트코인 레이어 2두 개를 돌렸을 때 가정한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시장에 100개가 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100개가 전부 다 자신들의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블록에 대한 어떤 경쟁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사실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수수료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이 레이어 2라고 하는 비즈니스 자체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레이어 2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잘 모아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자신의 어떤 마진을 빼고 나머지를 베이스 체인, 즉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네트워크한테 지불을 해야 돼요. 이 거래 수수료가 이거보다 5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높은 거래 수수료를 내고 굳이 비트코인 레이어 2를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생 어떤 스타트업들이 이만한 자금 베이스 체인에 지불을 할 정도, 이거보다 5배 높은 거니까 $10,000잖아요. $10,000를 지불할 능력이 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 레이어 2가 경쟁을 하다가 대부분의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은 시장에서 사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갤럭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로직을 갖고 이 생태계를 한번 다시 보자는 거야. 우리 비트코인 레이어 2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나 트위터에서 많이 언급하고 이게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어떤 실질적인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이제 문제,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레이어 2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수익을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좀 불가능한 좀 영역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을 우리가 볼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이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 한두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장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인드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어떤 시장이 우선적으로 더 커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드 마켓이 더 커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일드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비트코인 자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디파이를 통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죠. 한 예로 이더리움에서 우리가 아이게인 레이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LRT 프로토콜에 집어넣고 그 어떤 받은 토큰 자체를 아이게인 레이어에 예치를 해가지고 일드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일드 플레이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레이어 2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레이어 2 이 생태계가 사실 생기게 된 이유도 비트코인 고래들을 기회비용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개발이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시장에서 벌 수 있는 일드이고,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타겟팅한 거기 때문에 이 일드 마켓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더 활발해질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일드 마켓이 결국 비트코인 레이어 2보다 더 성장을 우선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일드 마켓이 어떻게 좀 포진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이제 솔브가 있습니다. 이 솔브라는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더리움의 LRT 같은 프로젝트예요. 이 친구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일드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자사운용사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GMX의 래피티시를 자기네 플랫폼 통해서 예치를 하게 되면 9%의 이제 일드를 이제 주고, 예를 들어서 팬들한테 솔브 BTC를 자기네들이 솔브 BTC를 예치하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7% 이상의 어떤 수익을 좀 창출해주는 메커니즘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 POS 기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체인들에서 갖고 있는 래피티시를 이 솔브에다 예치를 하면은 솔브 BTC로 바꿔주고, 이 솔브 BTC의 이제 예치를 통해서 이제 일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솔브 BTC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의 LR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LRT를 우리는 이제 바빌론을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바빌론은 이더리움의 이제 아이겐 레이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생태계에 이 아이겐 레이어의 이제 포지션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게 이제 바빌론이고, 이 바빌론은 아직 구현이 완벽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컨셉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타겟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내 이제 LRT 토큰을 이제 바빌론에 예치를 하게 되면, 이 바빌론은 그 어떤 받은 토큰을 활용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POS 체인들한테 비트코인의 시큐리티, 높은 이제 보안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다른 체인으로부터 이제 일드를 갖고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바빌론이 타임 스태핑 기법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POS 체인들의 이제 블록해시랑 서명을 비트코인 체인에 이제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동기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구현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네이티브 비트코인을 바빌론 통해서 예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권을 갖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제 언락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구현했고, 그것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우수한 이제 보안을 이제 다른 POS 체인들, 이더리움이나 세이나 여러 가지 어떤 레이어 1들한테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아이겐 레이어도 이런 컨셉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 일들을 끌고 오는 것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어떤 비트코인 고래들의 이제 기회 비용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일드 마켓이 비트코인 세계에도 좀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됐고
되고 있고, 차라리 비트코인 레이어 2보다는 이런 어떤 솔루션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1% 시장을 위한 일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170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의 자본 1%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얘기가 얼뜻 보면 굉장히 비전 있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다시 돌려 말하면 1700조 원의 10%의 API를 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굉장히 많은 일드가 필요합니다. 1700조 원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10%만 따져도 170조 원이잖아요. 그럼 170조 원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출을 해줘야 되는 일인데, 이게 시장에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능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라는 이 숫자가 이제 보기는 좋지만 아직까지 이 일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제 고민은 좀 덜 돼 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면 아까 바빌론 같은 경우는 POS에 있는 체인들하고 협력해서 그 POS 자체가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 받은 밸리데이터가 그 스테이킹된 자산을 돌려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검증을 할 때 그 레이어 1들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들을 밸리데이터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 이 시장 자체가 이제 511달러가 이제 1000원이라고 하면은 한 516조 원 정도 이제 되는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렸을 때 그들한테 이제 10%의 이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어 2보다는 이런 일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제 프로덕트가 훨씬 더 향후에는 가치가 좀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이겐 레이어도 똑같다 생각을 해요. 아이겐 레이어에 수많은 이더리움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예치된 자금들한테 충분히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일들을 제공하려면 더 많은 자금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아이겐 레이어의 이제 ABS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그런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들 자체는 전부 다 이제 신생 코인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수익, 어떤 부가가치가 정말 그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충족할 만큼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우리는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왜 곽강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왜 개발자들을 이제 끌어들였고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지, 더 나아가서 이게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꿀팁을 하나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를 할 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우린 TBL이 뭐 지금 단시간 만에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3조 원 이상이 모였어요. 이런 것들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기사로도 많이 보실 수 있고, 인플루언서들 통해서 트위터나 텔레그램에 이런 광고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는 누군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레이어 2한테 비트코인을 예치해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모여서 이 레이어 2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희망을 주는 건데, 이거 누가 예치를 했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비트코인 레이어 2 자체가 사실 그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TBL들은 누가 예치를 해줬냐면 전부 다 벤처 캐피탈들이 박아준 거예요. 왜 박아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투자를 했고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체인을 평가를 할 때 얼마나 자금이 많이 그 체인에 모여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사실 평가하기 전에 보기 때문에, 높은 TBL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 광고하기 좋거든요. 홍보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이런 레이어 2들이나 이제 신생 어떤 체인,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 레이어 2 같은 것들을 이제 투자할 때는 TBL 커밋먼트를 따로 합니다. 우리가 너네 밸류에이션 얼마에 투자를 해줄게, 또 그 너네 체인에 얼마만큼의 달러 가치의 자산을 예치해줄게 라고 하는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계약 때문에 많은 이제 자산이 모이게 되는 거고,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전부 다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출금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화면에 있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 멀린 체인이라고 하는 애들의 표를 갖고 온 거예요. 4월 달인가 이제 TG 했잖아요. 그 TG 하고 이제 한 달 지난 후에 전부 다 자금을 벤처 캐피탈들이 회수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딱 봤을 때, 와, 이거 굉장히 핫하다. 이 시장에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TBL만 보고 TBL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바로 벤처 캐피탈들이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준 거다. 숫자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